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어제 서울 시내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죠. 어제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그래도 여러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평범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까요? 어제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고등학생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현대고등학교 이혜민 학생입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기 목소리 같아요. 먼저, 그 현대고등학교 몇 학년이세요? 네, 18살 이혜민입니다. 네, 18살 이혜민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2학년이요. 오늘부터 중간고사 기간이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인터뷰도 시험 끝난 다음에 연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년들이 거리 캠페인을 벌였어요. 역사 교과서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작년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시위 같은 거에 찾아보면서 청소년 단체인 희망이란 단체를 알게 됐는데, 거기가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시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활동 같이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좀 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니까 국정화 교과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고, 당장 우리가 배우는 거고 학생들이 당장 받는 일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청소년 단체 희망, 이 희망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희망이라는 단체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알게 됐던 단체다. 이때 그 세월호 때에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함께 집회도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죠? 네.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그 혜민 양 혼자서 참여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갔었는데, 네. 그 다음에 친한 동생이랑 같이 관심 있는 친구라서, 왜냐면 제가 KYCS라고 가톨릭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좀 비슷한 단체이다 보니까 그 동생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한국 사회에 여러 모순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알고 있는 동생하고 같이 세월호 참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국정교과서 문제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한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들이 배울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싶어서 나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일단 국정교과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 문제처럼 보였었어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과목이 역사이기도 하고, 역사라는 과목이 한 나라에서 기반이 되는 과목이고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지금 당장은 저희한테 올 문제지만 그 친구들이랑 저희가 커서 어른이 돼서 이 사회를 또 이끌어 나가는 세력이 됐을 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면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좀 관심이 더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네. 네. 야, 정말 이혜민 양 굉장히 똘똘하네요. 앞으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지금 공부하는 과목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인재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예,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이렇게 똘똘하군요. 예? 저희가 이 캠페인 참여한 학생들 보니까 뭐 유관순 열사 복장한 친구도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옷차림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던데요. 이 퍼포먼스는 어떻게 기획이 됐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시험이 어제였잖아요. 그 캠페인이. 네네네. 근데 바로 오늘이 시험이라서 이번 활동 같이 못할 거라고 연락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12시에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시에도 그 바로 앞에 정북도서관에서 제가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또 평소에 학교에서도 시사 이슈 탐구반 친구들이랑 많이 토론했던 주제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한국사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오늘 한국사 시험 보셨어요? 네, 오늘 한국사 봤어요. 네.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하냐고 이건 못하는 건 좀 그거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바로 앞에 안국역에서 모였어가지고 그 캠페인 하는 날 저는 그날 당장 참여를 했던 거라서 그 준비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한국사 시험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목전에 있어서 안국역 앞으로 뛰쳐나갔다. 야, 역시 정의로운 고등학생입니다.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당장 목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이 시험을 우리가 같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러저러한 퍼포먼스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다 보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몇몇 좀 할아버지 분들이 오셔서 좀 핀잔을 주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학생들이 뭘 알고 너네가 나서냐고 공부하라고 들어가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막 이렇게 밀어서 해라 해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부터 좀 위축은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렬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사동에서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다들 뭐 되게 좋게 관심 있던 주제니까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뭐 누구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찍혀주시고 가고 최고라고 개념 있다고 멋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계속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걷는 내내. 근데 그러는데 좀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대견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해주셨는데 저한테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제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거였는데도 그게 그냥 그렇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막 그냥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때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개념찬 고등학생들이다. 정말 대견하다. 이런 시민 반응에 굉장히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초반에 준비할 때는 할아버지들이 와서 니들이 뭘 알아? 가서 공부나 해!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주눅이 들었는데 막상 거리 행진을 시작하고 많은 어른들이 대견하다. 개념찬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인터뷰를 살펴보니까요. 기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단재 신차호 선생의 말을 꼭 써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다면서요? 네. 왜 꼭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인터뷰를 해주셨던 그 기자 언니가 네, 기자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꼭 싣고 싶은 말이 있냐 했는데 생각하다 제가 평소에도 초등학생 때 처음 국사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새겨왔단 말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새기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초등 독서 논술의 힘을 제가 오늘 느끼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초등 독서 논술 아마 사교육을 받았을 텐데. 아니 독서 논술이 아니라 국사. 국사.
국사 수업을 하셨어요. 역사 수업을 예, 초등학교 네, 때부터.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교과서를 배우니까 네. 국사를. 아, 네, 그렇군요. 예. 야, 이런 학생들이 그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저희도 좀 힘이 나는데요. 막상 집회 참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오후 2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그래왔던 거지만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하면서 이걸 해서 바꾸자 막 그렇게만큼 용기를 가지고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저희 몇 명이 모여서 조금 이거 한다고 뭐 바뀔 것도 아닌 것 좀 알고 있고 저희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잃을 순 없으니까 희망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잃고 살 순 없으니까 우리 뜻을 계속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이 기자 아줌마는요, 혜민 양 얘기 들을 때마다 완전히 감동이에요. 아, 우리 딸도 혜민 양처럼 똑똑하게 길러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은 네.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캠페인이라도 열어서 어른들의 생각에 그 단단한 바윗돌이지만 계란이라도 던지자 이런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했겠지만 많은 네. 학생들은 지금 교실에서 시험 준비하고 또 네. 대학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 안의 친구들은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 어때요? 실제로 제 친구들은 당장 이게 국정화 된다고 해도 우리가 수업을 받는 게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 받는 거 아닌데 뭐 그냥 우리 이것만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알아서 또 같이 서명운동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국정화 교과서가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 보면 다들 이번에 한국사 그 과목이 저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때부터 수능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네.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대학을 간다 이게 정말 강하니까 네. 그냥 그런 대학 과목, 암기 과목으로만 좀 집착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안 그래도 역사조차도 좀 이렇게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가는데 네. 그렇게 달달 외우는 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좀 왜곡된 거를 달달 외웠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친구들 중에도 좀 같이 활동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이렇게 나가진 못하지만 시사 이슈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해요. 그렇군요. 왜곡된 걸 달달 외워서 어디에 쓸 거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정말 그 어른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하려는 이유는 교과서가 너무 많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한 권이 되면 채점하기도 선생님들이 채점하기도 좋고 또 학생들이 한 권만 공부하면 되니까 수능 대비하는데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반대 입장에서는 한 권만 공부하면 앞서 혜민 양 말씀하신 대로 막 연도 같은 거 전부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이게 시험 통과가 어려울 거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심각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양론이 충돌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좀 학생들이 어때요? 7권 다 공부하나요? 어때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가 관련한 학과에 맞춰서 특정 과목만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그 교육부 장관님이 뭐라 했지?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다라고 네네. 말씀하시고 또 그 반대쪽 입장은 그렇지만 한 것만 암기 과목으로만 네, 그렇죠. 시험이 더 어려질 수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둘 다 시험에 좀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일단 시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희 고등학생들은 교과서 몇 권이 되든 일단 지금도 한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몇 권의 교과서가 아니라 몇 권의 문제집을 같이 공부를 해요. 문제집을. 그리고 아무리 교과서가 지금 다 달라다 하더라도 예. 그 각 학교마다는 내신 시험에 문제가 없고 또
수능용을 위한 수능형 문제집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통일돼 있거든요. 네네. 그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네. 어떻게 아무리 교과서를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역사라는 게 제가 지금 왜곡됐다라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곡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역사 자체가 사람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딱 한 책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너무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아유, 맞아요. 아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옳은 얘기네요. 우리 고등학생들 진짜 너무 똘똘하다. 교과서가 몇 권이든 현장은 문제집을 다 여러 권을 공부를 하고 있다. 문제집을 풀고 있고 이것은 내신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수능용은 또 수능형에 맞게 통일된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역사 교육을 획일화하는 데 있다. 그렇죠? 네. 네, 이 역사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통일해서 획일화 교육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대학 교수님 같아요. 너무 똘똘해서. 자, 시험이 언제 끝나요? 오늘 목요일에 시작했어요. 끝나요. 목요일이요. 그럼 이번 네. 주 내내 막 시험 공부 올인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핸드폰을 끌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밤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제가 원래 시험 기간에는 학교를 더 일찍 가서 그날 하거든요. 학교를 몇 시에 가세요? 오늘은 집에서 한 5시 50분쯤에 나온 것 같아요. 새벽 5시 50분에. 네, 근데 제 핸드폰 안 꺼놓으면 제가 또 가는 길에 핸드폰 볼까봐 그날 아침부터 꺼놓고 그래가지고 예. 네, 그리고 시험이 11시에 끝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정말 혜민 양 이번에 중간고사인가요? 기말고사인가요?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네, 중간고사 성적 잘 나오기를 이 내신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네. 잘 나오기를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연결이 됐으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지만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어른들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딱 보기엔 명확한 잘잘못이 보이는데 워낙 또 의견이 만연한 사회라서 제가 딱 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물론 일상생활 하면서 그들을 안 잊는 건 진짜 힘들겠죠. 저도 막 잊고 막 지내고 또 바쁜 생활 살다 보면 당연히 자기 일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많고 국민으로서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언니 오빠들이 좀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정말로 늘 나왔던 말이지만 내일로 한 번만 생각해보고 그냥 나한테는 아니면 알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나한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대가로 내가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쓴다거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진짜 제가 놀랐던 거는 범국민 대회 그런 데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해서 또 어쩔 때는 또 화나고 이렇지만 또 그런 모습 볼 때는 또 감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많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저는 정말 똘똘한 줄만 알았더니 정말 마음도 착하네요. 세월호 참사로 많은 언니 오빠들 우리가 잃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분들이 못다한 목숨 대신 살아준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고 또 그런 쪽에 마음을 좀 쓰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우리 혜민 양 목소리 들으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시험 보세요?
내일 국어랑 프랑스어 시험 봐요. 그렇군요. 아, 국어랑 프랑스어 시험 보시고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네. 당당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고등학교 이혜민 양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인 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 분의 정치 토커들 나와 계십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죠? 한 분 한 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부소장이고요. 네, 부소장이에요? 네, 부실장 아니고? 연구 분석 실장이고요. 야당 오래 하다 보니까 직책에 많이 매달립니다. 날씨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뭐 뜬금없이 날씨 인사를 하시네요. 예. 좋은 이미지.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 네, 황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스탠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스탠스가 좋은 건지 원래 입장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흠신 욕 댓글, 욕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양호 연구실장님 굉장히 많이 혼나셨어요. 어떠셨어요? 지난주 방송하시고 사방군데에서 전화 연락 많이 받으셨죠? 뭐 댓글 잘 안 보는 타입인데요. 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근데 그 댓글을 본 친구들이 네. 전화 와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지난번 이쑤시개에 이어서 또다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근데 뭐 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초반에 문안박이 뭐 협력과 경쟁 관계 이런 거 하면서 좀 재미도 드리고 듣는 분들한테. 하지만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그 우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도 48%로 그 못 이겼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우리 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세 명의 합을 해도 지금 40%가 겨우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 방송의 취지는 문안박이 힘을 합쳐서 그 산술적 합 플러스 그 시너지를 통해서 네. 지켜보는 부동층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51% 마의 고지를 넘어보자라는 취지에 좀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마당을 만든 건데 네. 과정에서 뭐 좀 그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코너 이름을 문안박 알파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문안박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저희 기획 의도가 청취자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은 오로지 진행자인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연대의 측면으로 막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분열 프레임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차원에서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갑자기 무거워진다 분위기. 원래 사랑은 짧고 증오는 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황희 전 부대변인도
욕 많이 먹었죠.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뭐 모르는 분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해요? 글쎄요, 뭐 이게 건너서 아마 번호를 땄구나. 네, 왔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제 뭐 당에 물어보면 또 연락처가 있고 하니까 아니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네. 왜 이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탁탁 치고 나가서 그 다른 두 분은 이제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못하냐. 근데 원래 이 그 방송의 의도가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 분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연대하고 화합하고 새롭게 그 야권의 그 미래 정치 세력으로서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느냐. 네. 이걸 중심으로 가야 돼서 되도록이면 좀 참고 좀 인내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시청자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이고 더 큰 건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성 안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반성을 반성해, 하고 빨리. 앞으로 이 방송 자체는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네. 좀 했습니다. 그래도 좀 어떠셨어요? 그냥 사실 뭐 그 일개 정치부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라서 뭐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의 반향이 좀 있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온 것 자체도 놀랐지만 네. 평소에 연락 안 하던 후배들이 몇 명이 전화 왔는데 네.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날 이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잘해야 되겠다. 네. 잘하면 이걸로 뜰 수도 있겠다. 그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농담이 가감없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권어중 수석은 어떤 좀 저기를 들으셨어요? 저는 뭐 박원순의 시간을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원순의 시간을 대리해서 뭐 즐기는 거 두 분이 아니냐. 싸우니까 네. 박원순은 즐기고 싸움 구경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문안박 플러스 알파의 그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획 의도에 맞게 앞으로 좀 조정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 코너를 퀴즈 카페에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문안박 퀴즈 연대다. 저희가 그래서 이 세 분이 문안박 퀴즈. 그런데 퀴즈하기에는 뭐 나이 49에 뭐 좀 그런데 그러니까 퀴즈하기에는 49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 카페에서 하지 않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퀴즈 카페에서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번에는 퀴즈 카페를 한번 빌려서 해보면 어떨까. 49에. 분장은 사양하겠습니다. 어린이 분장하고 할까? 이렇게 뿡뿡이 이런 거 하나씩 쓰고. 사실 UN 보고에 의하면 60까지 청년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퀴즈 맞습니다. 주장할 걸 주장하세요. 네. 여는 말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감정인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는 원래 좀 노무현 대통령이 옳은 그 정치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즉 선민의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나 박원순 이런 사람은 보조적으로 좀 그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박원순 시장 때도 양보하고 대선 후보 때 단일화도 양보, 그 후보도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뭐 안철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문재인이 잘못해서 낙마하게 되면 안철수한테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심 문재인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박원순 시장 아까 권오중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안철수 싸우다가 둘 다 지쳐서 링 밖으로 나가 떨어지면 그때 링에 오르면 된다라고 즐기는 뭐 그런 시각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내부의 시선들 좀 극복해 나가고 우리 세 사람의 경쟁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당이 되자 그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대의 아래서 경쟁해 나가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얘가 싫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찍을 게 아니라 선의 경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존중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그 3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5,
10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 처음 봤어. 예, 문안박 3인이 연대를 안 하면 이 밑에서 압박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세 분 연대해라라고 이제 압박하는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 기획을 서양호 실장께서 처음 제안하셨어요. 그 문안박 연대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낡은 정치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권을 하려면 집권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문안박 연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겠냐. 사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방송 사상 저희가 최초로 이런 방송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잘 나가다가 또 오마이 자랑이야.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런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서양호 실장님의 지적대로 좀 이렇게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도량 그렇게 키워가면서 이 방송을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나가면 계몽주의적이어서 청취율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욕먹을까 또? 다시 할까? 자,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하겠다. 이런 결론을 오늘 오후 2시에 찍겠다. 도장을 찍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황희정승부터 하실까? 역사하면 황희. 지편전. 네. 청와대 지편전. 국정화를 하자. 이제 주요 이제 논리가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이 많다. 그다음에 오류가 많다. 교과서 내용에 오류가 많다. 그다음에 교과서 종류가 한 7, 8종류 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수능 시험 보는데 지장이 있다. 혼선이 있다. 네.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민특위 같은 거 이승만 정권 때 이제 경찰이 해산했으니까 4.19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이미 한번 심판한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뭐 쿠데타 군사 정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류가 있다. 이건 내용을 가지고 검정 과정에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검정을 국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혼선이 있다? 아니 그럼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 네.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검정 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 실제 7, 8개 교과서 아니 뭐 다른 건 다 안 그렇습니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문제 출제하는 거는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논리 자체가 네. 좀 궁색하다. 궁색하다. 서영호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런 그 역사 해석에 대한 그 관점, 사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문제는 저는 뭐 진보적으로 해석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 교과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보수 정권이 잡으면 보수 교과서 나오는 그런 진보의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거를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 바른 교과서, 또 균형 교과서라고 하는데 그런 통합 교과서, 통합 교과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지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현재 해왔던 거에 대해서 여러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제도가 자리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방 전후에는 검정 교과서로 가다가 네. 그 복잡하다고 하는 이승만 우리가 독재라고 한 사람 그 정권 시절에도 검정 체제로 가다가 72년 유신 독재 이후에 이것이 국정 체제로 전환돼서 국정 교과서가 갖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폐단들을 학계에서 오랜 동안 문제 제기를 해서 2010년에 그것이 법제화 이후에 실행 현재 교과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런 오랜 30년 이상의 오랜 논란들을 일시에 중지하고 1년 만에 다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자. 저는 뭐 그 과정상에 있어서 이건 단순하게 그 진보와 보수의 사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국가가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졸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뭐 사유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유신 때 오로지 유신 때만 국정교과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한 6개월에 걸쳐서 졸속으로 확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다 따지고 나면 5, 6개월 정도밖에 집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졸속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오중 수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모두 같은 생각이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역사를 좀 바꿔달랬더니 역사 책을 좀 바꾸려는 이런 좀 뭐 좀 길을 잘못 드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유신 때 그 국정교과서의 국정화를 기도했던 부분은 어쨌든 뭐 5.16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위성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뭐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어떤 뭐 박근혜 정부의 무슨 이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나온 것들이 없는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기도한다라는 것에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어떤 비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는데 제가 그 어디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 기사를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2012년도 대선 전에 예전에 89년도에 그 MBC에서 박경재라는 분이 시사토론 때 그 박근혜 현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2시간짜리 그 클립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내용에 뭐 아버지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5.16 무혈혁명이기 때문에 인권 차원으로 잘한 거 아니냐. 뭐 10월 유신 그건 자주국방 자주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이 왜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다 잘못 알려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어났던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아버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 사후에 그 생겨났던 자기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보수 세력들 전체의 무슨 소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소원 수리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산업화하고 애썼는데 왜 이래? 사람들이 평가가 왜 이래? 후져?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덮어씌우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작정한 것인지 작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총선 6개월 앞둔 시점이거든요. 내년 4월 13일로 역산을 해보면 딱 6개월 앞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념 전쟁으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 이런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영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후자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후자의 지적 그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전자에 대한 검인정이면 진보적 교과서를 만들 수 있고 국정이면 그 진보 보수 교과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참여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그 진보적 인사들만 국사편찬위원회 모셔다가 그 진보적 사관을 강요하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국사편찬위원회든 국정교과서든 간에 그 안에 필진들을 그 객관적이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것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국정교과서가 유신 시절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유신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 편찬위원으로 모시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학계에서 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권이 그것을 주도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사초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 실록을 보면 왕조차 실록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사초의 진정한 힘인데 그렇죠. 정권이 자기 입맛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수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사편 그 검정은 진보고 국정은 보수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네. 바른 역사를 집필하기 위해서 굳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죠. 정권이 예. 그리고 예전에 뭐 국가고 정권이었으니까 예. 더더군다나 그것을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예. 경쟁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역사 시장 내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 진보적 시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리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그 교사들이 바른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개입해서 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검민정이라고 해서 진보 교과서를 만들고 국정이라 그래서 보수 교과서를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 생각인데요. 다르세요? 예. 예. 검정이 진보고 국정이 보수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네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 예,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국정을 하되 좌우 편향 내지 않게 골고루 지필진을 구성하겠다. 하면 될거 이런 아니냐. 그러면 될 거 네.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결국 민주주의는 시스템이죠. 네. 시스템이 잘못되면 누군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 입맛대로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국정 교과서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국정은 문제입니다. 국정 교과서는 그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검정은 시스템 자체를 그래도 국정보다는 훨씬 더 민주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어떤 게 더 올바른 것이냐 이제 이런 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좀 보면 우리가 따져 보면 일제 시대 때도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오로지 유신 때만 국정 교과서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가 북한이라 그러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국정교과서는 또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 현상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그 실증적인 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윤태곤 씨라는 정치평론가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 세대, 그것을 배운 세대들이 오히려 더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 많이 되고 그런 거고. 그리고 뭐 국정교과서 세대. 운동권. 그리고 이제 검인정이 도입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제 20대들인데 네. 그 20대들이 지금 뭐 목함질에 터졌을 때 뭐 자진 전역 연기하겠다. 네. 아니 그게 무슨 교과서에 따라서 갑자기 무슨 보수화가 되고 진보화가 되고 이러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교과서의 어떤 검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국정화 이런 문제는 자율성, 다양성, 그다음에 역사의 다양한 서술 이런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찬반이 갈려야 되는 거지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수하니 진보하니 이런 것들을 따지려는 차원에서 만든다는 보면 그건 큰 후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 소위 얘기하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력, 친일 뭐 이것을 좀 덧씌우거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치적 의도, 목적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보수는 내년 총선을 2년 프레임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네.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지도부들이 이게 말을 한 1, 2년 사이에 확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6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현장의 진실 왜곡, 진실이 왜곡되고 역사 왜곡 이거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해 11월에 당시 당대표였던 황우여 지금 이제 장관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그 교과서에 오류가 나는 것을 대안으로 해서 검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죠. 네. 그다음에 국정 교과서는 공급이 독점되고 하나의 관점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하고 네.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를 얘기하다가 계속 못 알아들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귀를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 장관으로 취직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이제 예. 업무 보고 2014년 1월에서 네.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네. 사실 오류, 이념 편향성 이런 것을 교육부가 바로잡아달라.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해달라. 라고 지시를 얘기하니까 하죠. 이제 취직 이후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네. 지금과 같이.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자기 생각을 저렇게 장관하는 사람이 1, 2년 사이에 정면으로 바꿀 정도로 저렇게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당도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국회 교문위원들 취재를 해보면요. 황우여 장관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가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듣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다라는 얘기를 야당 의원들한테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꿇어. 그러면 그냥 꿇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이념 프레임을 짜겠다라고 하는 게 역대 선거로 보면 이념 프레임을 강화시켰을 때 뭐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토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노동개혁 등 4대 뭐 개혁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이 프레임에 다 잠겨서. 그러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총선 석수만이 지금 유효하는 건지.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 석수도 이쪽 층도 또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승리를 단정지을 수 없을 텐데 좀 전략이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서양호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으로? 교과서 문제라고만 한다면 지금 검인정 체제에서도 편수실이라고 교육부 안에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인정 받기 전에 검인정의 핵심은 검정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허락을 받는 거고 그 인정은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의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편수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국정이라고 하는 국가 뭐 그런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이 문제를 키우는 거에는 정치적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이번 교과서 검정 국정 논란을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 뭐 친이대 친박이다, 당청 갈등이다, 아주 여권 내부가 소란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북이 쳐들어온다, 전쟁 난다, 빨갱이가 준동한다라고 하는 이념 공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수층이 일시에 단결하는 내부의 분열을 극복해 나가고 두 번째가 일치 단결하죠. 사실.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 그리고 이럴 때 진보와 보수로 진영이 나눠서 싸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부동층.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시는 많은 다수의 대도시에 일하시는 그 분들이 젊은 층들이 사실은 이렇게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싸울 때에는 부동층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실제 현재 집권 여당이 노리고 있는 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 추석 민심 갤럽 여론조사에서 다음번 선거가 정부 여당의 심판이다가 42%, 그다음에 그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가 36% 이런 차이가 났었는데 부동층을 보면 놀랍게도 더 그 차가 더 벌어지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탈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는 자기들의 보수층을 결집하고 또 하나는 내부의 갈등, 여권 내 갈등들을 봉합하는 목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런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를 만들므로써 다수의 상식적인 분들이 부동층들을 정치에서 외면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정 지지층에 결집하면 고연령층의 그
그 유권자의 다수 분포상 선거에서는 보수층 결집하는 것들이 백전백승한다는 것들이 선거 경험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그들의 핵심적인 전략은 그 중도층, 부동층들을 이 문제에서 따돌리기 위한 것이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이놈 저놈 싸우기 싫으니까 떠나자. 이런 전략을 이런 전략을 노리는 꼴보기 싫어 정치인들.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이다. 북풍이나 과거에 뭐 종북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사실은 이 교과서 문제는 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문제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고 사실 뭐 우리 아들, 자식, 딸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근데 아들, 딸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직접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유권자가 직접 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뭐 솔직히 까고 말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교과서 문제가 기자에는 어떤 그 보수인데 진보의 이념 프레임들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선거에서 예전에 북풍이나 종북몰이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예상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염원이다. 이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 당이 부안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황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일과 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사람 친일이라고 해도 괜찮나? 뭐 심지어는 5.16 쿠데타라고 해도 괜찮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규정이 필요하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요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뒤에 엎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어저께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이 의원들 자체의 역사관에 대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보면은 김을동 최고 같은 경우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역사 자체를 해석 자체를 되게 미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강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전 근대사를 지나치게 압축 축소했다. 이 양반은 우리나라 근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제 판단에 조금 우스갯소리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의 근대화하니까 그때가 근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근대는 일제 강점기 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이때 부정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나치게 압축 축소했다. 아니 저기 그 해석을 너무 부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국 중심 사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가령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이 국정교과서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일본도 현재 검정교과서잖아요.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 자국 중심의 사관이면은 독일은 독일 아이들한테 2차 대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칭송해야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과 이런 지도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양반들부터 먼저 역사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그들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권오중, 서양호, 황희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서양호 실장 말씀하신 대로 국가주의 노선이거든요. 국가를 앞세운 국가주의 노선. 그러니까 시민 안보나 국민 안보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국가주의 노선을 피력하면서 우익 인사들을 전면 포진하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역사 관련된 3단체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졌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역사 자체를 우편향으로 만들어서 아베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본의 우익들이 우리의 교과서 논쟁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정말 재밌게 보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민정이냐 국정이냐가 진보냐 보수를 나누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수 정권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유,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우리 권오중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질적 특질, 아버지에 대한 그 역사 복원, 뭐 그런 거 가족사에 대한 뭐 이런 소원수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아버지에 대한 네. 그 소원수리, 네. 그 군사 구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들을 다시금 그 찬탈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네. 정당한 집권이었다는 것을 그 미화하기 위한 그런 그 개인적인 염원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보수 진영들의 노력들이 너무 집요하고 너무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1차 역사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성교과서 거민정 그렇습니다. 1차에 나왔을 때 금성교과서가 좌익 인사들이 진 좌편향 교과서라 그래서 한때 큰 파동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것이 수정명령 여러 차례 논쟁을 거쳐서 1차 그 법원 판결부터 시작해서 네. 3차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날 때까지 네. 그 오랜 그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던 그렇습니다. 전력이 있고요. 네. 2차 역사 교과서 전쟁은 또 교학사가 채택한 아주 우익 그 진짜 아베가 보면 반가워할 만한 그 진짜 아베를 위한? 네 그런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이 반가워할 만한 그런 책들을 냈던 네. 그래서 이 한국사의 교학사 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게 하려고 했던 일련의 교육부 시도들 네. 이것이 자발적인 철회 과정을 가지고 교육부가 철회한 배경에는 전교조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감사하고 조사했던 그런 전례 과정들 보면 어쩌면 개인적인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소원수리도 있지만 네. 보수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그 자기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친일 문제, 구테타 문제, 유신 독재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치유하고 보완 수정해서 하려고 하는 광범위한 그런 집권 전략의 일환이다.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영구 의심을 집권 전략의 일환이다. 그런 네.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의심해 볼 만하다. 네, 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피해가면서 근데 저는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진보 정권의 10년 집권 이후에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정권은 사실 이명박 정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고히 하고 보수 체질도 공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 기사들을 보면 사실 그때만 해도 검인정 체제를 좀 더 강화해 갖고 네. 오히려 이제 그 검증을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국정화는 별 대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네네. 보고서들이 많고 실제 뭐 지금 교육부 차관하고 있는 김재춘 씨도 자기 보고서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2년 전에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 새누리당의 그 싱크탱크라는 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그 국정화의 회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까지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드는 생각은 뭔가 계기가 네. 돌발적이고 돌출적으로 일어난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저는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그 동시적으로 반영된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소원수리도 하셔야 되고 또 보수 우익 인사들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역사를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손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동시에 같이 추진됐을 수 있고 결국에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 우익이 원하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겠다. 그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역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은 맞는데 네. 원래 뉴라이트가 창립 선언문을 보면 네. 올드라이트 개발 독재라든가 보수 우익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반대해서 뉴라이트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시장 뉴라이트들이 경제인데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뉴라이트가 말하면. 나서서 한 교학사 뉴라이트가 나서야 돼. 교학사 그 저기 뭐야 채택률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러니까 0%. 0%. 0%다 보니까 이제 일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몇 가지 우리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 했다. 네. 혁명 아니다. 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그 처벌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군인은 그러면 혁명까지 꿈꾸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군인은 군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정권이 불안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는 게 대한민국 군인의 미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그러니까요. 그런 합리적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보면 역사 그 영화 있잖아요. 암살. 거기 보면 잘 드러나잖아. 반민특위 재판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봉을 휙 던지고 판사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가 그대로 온전되면서 기득권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경제에는 재벌 권력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한 큐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거사 청산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것이 반쪽짜리 혹은 제대로 되지 못한 역사 청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과제들이 좀 미안의 상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구가 그러던데 이게 뭐 잃어버린 10년 이제 보수 쪽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0년 역사 중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다 이제 저쪽 보수 쪽에서 먹었던 거고 잠깐 이제 한 10년 뭐 진보나 쪽에서 먹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진보 쪽에서 어떤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고 어떤 가치들을 되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강고한 이제 보수 집단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뭐 이제 뭐 4대 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미안해 그 성공으로 끝났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좀 공통적인 분모에서 보수든 진보든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그 교육 체계들을 조금 바꿔나가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일례로 우리나라는 뭐 민주적인 시민성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없어요. 뭐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떤 법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 뭐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암기,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매몰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적인 시티즌십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해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단계들을 먼저 겪고 나서 그런 것들 평가에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방에 그냥 뭐 쫙 교과서 바꾸면 다 바뀐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우리 역사에 아픈 역사가 있고 극복해야 될 과제, 역사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 하더니 딸은 역사 쿠데타 하냐 이런 비판을 했더니 그거를 바로 또 조전혁 전 의원이 받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사 쿠데타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대응. 노무현 나오니까 2003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3.1절 기념사 발언을 아마 걸고 넘어진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전체 기념사 다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잠깐 어디서 그때 기념사에 개입을 하셨어요? 기념사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이제 비서로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그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노 대통령 발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취지가 뭐냐면은 그 정의가 이제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바로 무슨 단어가 문장이 있냐면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좌절과 굴절을 겪었다. 이건 이제 3.1절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결국 이제 그 3.1 운동, 4.19 혁명,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시민이 기층이 일으켰던 이 고귀한 이 운동 사회 변혁을 위한 이런 운동들이 실제 그 왜곡되고 평가받지 못하고 많이 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의가 패배한 거죠. 시민이 일으킨 여러 가지 혁명적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눌렀던 거니까 당연히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걸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얘기도 했죠.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잡자고 당당하게 맞설려면 네. 우리 것부터 당당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아베 정권하고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앞에 정의가 빼버리고.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네. 이제 요거만 딱 꺼내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네. 사실 그게 자의적 해석도 안 돼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사자 명예훼손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자 법률 명예훼손 전문가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넘어가야 네. 되나? 뻑하면 이 사람은 이제 저기 노무현 꺼내면은 예. 뭔가 이제 이념적 논쟁이 될 것 같고 예.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으니까 예. 막 꺼내는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봐야 조전혁 씨야 뭐 정교조한테 세게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교조 출신들이 이 검민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많이 들어있다는 것에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까지 불러내는 거고. 네, 그렇군요. 조전혁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의 대표를 하셨고 그렇죠. 그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국회에 네. 입성하셨던 네. 그래서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에 밀려서 공천도 못 받고 지금 탈락해 계신데 그 실제로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올드라이트의 주역들 아닙니까? 네. 이 뉴라이트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그야말로 개발 독재, 친일에 대해서 그 친일 역사, 네. 독재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진보가 되고 이것이 좌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올드라이트들이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건강한 상식적인 생각인데도 이분들조차도 자신의 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고 축출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역사바로 세우기라 그래서 그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권 때까지 즉 문민정부라고 했을 때는 몇몇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그만큼 저희들의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친일 문제와 독재 문제가 심각한 뿌리 깊은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의 역사였죠. 그런 역사적인 그 오랜 노력에 대해서 일부에 있는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문제의식을 느껴서 노무현 정권 때 탄핵 열풍 때 그 일시적으로 여소야대 야대가 아니지 참 그 우리 진보 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예, 예, 예. 보수 진영이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저들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두려움.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시절이 저희들이 역사바로 세우기라든가 과거사 청산에 비해서 네. 광범위하게 그동안 숨죽여 있던 그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세력들과 국민들의 그 진출들이 넓어진 이후에 네. 숨죽였던 한 3, 40년간 보수세력들이 일거에 분출하게 된 계기가 오히려 참여정부 때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오히려 참여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는 뉴라이트가 활발하게 네. 그 활동하게 되는 그 시점이어서 눈에 보이게는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 학계라던가 그 이런 그 보수 우익 진영 내에서는 뉴라이트 운동이 뭐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부터 시작해서 뭐 학계 말할 것도 없이 전 영역을 장악했죠. 네, 광범위하게 확산돼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진보대 보수라고 하는 진영 대결을 넘어선 네. 다수의 국민들을 그 이쪽 우리의 그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뉴라이트가 아닌 올드라이트로 회귀하려고 하는 음모들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들이 오늘날 교과서 파동이라던가 지속적인 이런 올드라이트들의 회기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창궐했던 뉴라이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올드라이트들이 당과 정부를 전부 장악해가지고 그 옛날 서청원이면 다시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런 정치 행태가 됐으니 그야말로 지금은 뉴라이트들이 나서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라 이런 주장을 뉴라이트 해야 될 것 같네요. 대표적 그렇죠?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였던 재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박용모 전국연합 조직국장, 네. 한호섭 전국연합 기획실장 등이 각각 그 인권대사,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 행정관, 네. 청와대 언론 1비서관 행정관이 됐고요. 예. 김성회 뉴라이트 예. 경기안보연합 대표, 예. 장재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대표,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조전혁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대표 등은 18대 총선에서 하늘하다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MB 때는 이분들이 예, 잘 아주 나갔어요. 괄목할 만한 예. 진출을 하다가 예. 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공천까지 못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순환사를 겪고 있고 지금도 그 현직에는 정치권 일선에 가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전쟁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영익 전 한동대 석좌교수는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죠. 그렇죠. 이분은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고요. 한상중 목사하고 한기흥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사로 임명됐고요.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뉴라이트 활동 의혹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을 부인했었고요. 그렇죠. 방송계에서는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최인호 KBS 이사 등이 뉴라이트 인사로 꼽혔죠. 네. 이인호 이사장은 많이 오셨어요.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 감수를 맡았고요. 차기현 KBS 이사도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 자유주의 연대 운영위원을 지내면서 보수진영을 맞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축출됐는데 다양한 분야의 방송 특히 언론계, 그 문화계라던가 이런 학계에는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뉴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뉴라이트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사실 언론은 거의 뭐 장악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뉴라이트의 활발한 활동.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분열적 구도에서 계속 이렇게 싸움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안박 퀴즈 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는 역사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저쪽은 어찌됐든 계속 종북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친일 프레임으로 막아야 되나? 이런 좀 그 문제 제기도 생기고요. 그밖에 다른 측면에서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도 중요 쟁점인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산을 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오중 수석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리스크라는 게 이제 회피하는 전략도 있을 거고, 네. 테이킹하는 전략도 있을 네.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이념의 그 대결 프레임으로 간다고 하면 그 프레임에 빠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그 타개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 저쪽이 공고하게 그런 프레임을 짜서 덤비면 이쪽은 좀 오히려 좀 느슨하게 또 피해 나가는 이런 또 한번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친일 프레임으로 대응한다. 그렇지 말고 그럼 차라리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냥 다양성만을 계속 얘기하고 획일적인 어떤 교과서 주입 이런 부분에 반대하고 그런 자유주의 무슨 교과서 연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간층에 있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좀 선점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건 이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저는 저쪽에서 짜온 프레임에 우리가 같이 세게 맞부딪히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쪽 지지층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를 따진다면 어떤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지금 보면 어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밤샘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제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이게 역사학계, 시민사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제 청소년, 교사 뭐 이렇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로 과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던 국민들이 또다시 이번에도 역사 문제로 광장을 채울 것이냐. 이것도 쟁점인 것 같아요. 실제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 문제를 대응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그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분이 박원순 시장은 입장을 아직 얘기 안 하셨구나. 그 문재인,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역사 교과서 검인정을 극복하고 국정으로 하자고 하는 문제를 이념화하면서 자신 여권 내부의 분열도 극복시키고 그 여권의 지지층을 단결시킨 것처럼 거꾸로 우리 진보 진영도 이걸 계기로 해서 자 우리끼리 모여보자라고 하는 그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이런 진영에 편입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싸움에서 객관자 제3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권오중 수석이 얘기했던 유연한 대응
그 오히려 강대강 대결이 아닌 네. 그 우회적인 전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주인이 교과서의 주인이 누군가에 봤을 때 저는 그 역사를 이끌었던 그 진보적인 소수의 인물도 그리고 그것에 반대했던 역사의 반동이라고 표현됐던 보수주의자도 아닌 결국 낮에는 그 인민군 만세 밤에는 국군 만세했던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을 이번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게 할 것인가로 볼 때는 저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이 문제를 국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거민정이냐 국정이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를 국가가 주도해서 푸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문제로 풀어나간다면 물론 그 이면의 본질적인 역사에 대한 투쟁들은 그 역사의 그 학자라던가 네. 양심적 지식인들은 해주셔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독재나 유신 독재를 집권 과정에 어쩔 수 없는 그 뭐 과정이었다라고 미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학계나 양심적 지식인들이 치열하게 논쟁해 나가되 네.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차지의 이런 견해 차이를 그 하나의 국민 통합된 힘으로 그 상식적인 힘으로 그 통합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이 문제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진보냐 소수냐의 진영 논리에 소외되지 않는 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야당이 풀어나간다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념 논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런 거면은 저는 아이템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사회가 최근 박근혜가 아이템 잘못 잡았다.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천안함 문제도 그렇고 연평도 폭격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그 한반도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념에 관련된 부분, 뭐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공안적 시도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네,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휘둘리거나 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이거는 그 순수하게 그 시스템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냐? 다른 나라에서 이거 뭐 북한하고 뭐 한두 군데 빼놓고는 이렇게 하는 데도 없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이제 꼭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씩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나몰랑 전략이죠. 알아서 너희들이 좀 해봐봐. 뭐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아까 우리 권수석 얘기를 조금 받아서 하면은요. 네. 정말 열받는 거는 뭐냐면요. 이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면서 가장 열받는 것은 저희가 그 친일과 독재가 우리 사회가 근대와 현대 초입에 쌓아야 될 그런 축적물들을 쌓지 못하게 훼손하고 방해한 측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 보면 근대라든가 현대 초입에 수많은 철학들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전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또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철학 안 가르치는 나라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도덕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네. 체제 수능이잖아요. 네. 자유로운 사고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체제에 수능해라라고 하는 과목을 가리키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역사까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친일과 독재의 잔재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될 그런 축절물들을 쌓지 못하게 했다는 네. 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김구를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에 담길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면 그것을 과연 학부모님들이 교과서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일본 겁니다. 교과서에서 나와도 우리가 막 뭐라고 데모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박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이 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는
좌편향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많고 차라리 일본 교과서가 낫다라는 주장을 어느 자리에서 했다는 내용이 이제 한겨레 보도에 실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 전역에 곳곳에 배치돼 있다는 문제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정치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문안박 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셋 다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보수 진영,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뭐 단일화된 주제를 갖고 그 싸움을 걸어오면 상대적으로 뭐 내부는 야당의 내부는 약간 좀 그 물살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한 주제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손 잡는 게 더 큰 이익이구나라는 또 그런 그 실천적인 어떤 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새누리당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뭐 그것이 방식이 뭐 야들야들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간에 그런 대결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력 주자들이 한번 협력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좀 이 국면을 다시 손잡고 연대해서 뚫고 나가는 장면을 보여달라. 이런 게 하나의 오늘의 구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인 시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네, 뭐 시위를 하든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문안박 이번 문제로 함께 할 수 있는 배경은 그 정치적인 칼날은 세 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중도라고 얘기하시고 특히 뭐 안보하고 그 국방에 대해서는 그 보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민생과 복지는 자기는 진보라고 얘기하고 그 스탠스는 중도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국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사관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낡은 생각에 대한 국민 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안박 대표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선을 넓게 쳐서 이렇게 올드라이트한 뉴라이트라고 한다면 경쟁해야 되겠죠. 네. 자유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상호 생각을 시장에다가 그 자유롭게 내서 무엇이 옳은지 대화 토론하고 타협하는 이런 뉴라이트라고는 얼마든지 함께 공존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그 올드라이트에 대해서는 문안박이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으로 포위 고립 선멸해야 될 낡은 체제, 당내의 낡은 문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시대 낡은 이런 올드라이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문안박이 멋지게 국민 다수의 힘으로 그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버벅거리세요? 중요한 얘기할 때. 본심이 드러났어. 연대에 별로 안 마땅한가 봐. 자, 저희가 60분간 오늘 교과서 문제만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치 현안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단계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그 다분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그 차분한 가운데 진중한 토론을 이어간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재미는 없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들을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또 제가 드네요. 역사 앞에서 재미를 이야기보다는 그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 산하에 가신 많은 분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 없어서 좀 진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뭐 끝으로 다음 주엔 좀 재밌게 돌아오세요. 네, 재밌게 돌아올 텐데 역사 문제라서 그렇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문제나 이념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우리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다수의 힘을 모아나가는 지혜를 봐야 할 때지만 이 이면에 숨어있는 민생 문제 폭등하는 전셋값으로 신음하는 그 많은 서민들 이런 그 민생 서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그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당대표 같아. 네.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사회 우리가 항상 그 충효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충효 사상. 황이답다. 충이 앞이고 효가 뒤에. 국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효보다는 국가 대통령이니까 국가를 더 먼저 생각해서 충을 먼저 생각하시고 효도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나가다가 유교주의로 빠져. 깜짝 놀랐어. 국가주도 반대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주도 반대 계속 얘기했는데 국가주의 비판했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아요. 소원술이. 소원술이. 네, 그 누가 한 저는 얘기지? 뭐 마지막 마무리 말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여당의 대통령이 방미 특히 그 맹방이라는 미국에 가서 펜타곤까지 방문하시는데 네. 그 기사가 넘쳐나야지 무슨 이런 국정교과서 문제로 대통령의 기사를 도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충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문제에 좀 발을 빼고 그 국정에 좀 전념하시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대표 같아. 아 오늘 약간 뭐 당 대표 세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진지하게 국정교과서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신나고 재미있고 경쾌하고 유쾌하게 정치권 이야기들을 3인 3색으로 문안박 관점에서 연대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